근육이 뭉치면은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그럼 우리 골격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틀어져 버리지. 어느 쪽으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막히죠. 근데 그건 최악의 경우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격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육을 많이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불필요하게 그걸 달고 다녀, 왜? 근육이 늘어나면은 혈관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알아요? 근육이 커지면은. 근데 나중에 그 근육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을 유지 못하면 축소되겠죠? 그럼 혈관은 어디로 가? 커졌던 혈관이 근육이 줄어드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꾸불텅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골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싸움꾼이라 옛날 사람 같으면 근육을 키울 수도 있는 거지. 힘을 써야 되는데.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중에 근육 경직이 오고. 그 근육 좋은 사람 오래 사는 거 봤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근육 키운 사람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계속 근육 운동을 해주면은 성장 호르몬이 자극받아서 좋아지지. 이제 그 전체적인 몸에 활력이 돋죠. 근데 지나치게 키우는 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성분들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제 근육이 퇴화되지 않도록 해주는데, 여성들은 그런 남성 호르몬들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근육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남성 근육처럼 안 되잖아요. 근육이 약한데 대신 이제 지방층이 높죠. 근육이 약한데 운동을 안 해.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체가 빠지고 맨 앉아서 운전하고 이동하지 않으니까 어디냐면 이 대둔근이나 엉덩이 근육 있죠. 소둔근, 중둔근, 그 다음에 대퇴부 이쪽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반이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 어디예요? 대퇴부 근육. 이 대퇴부 근육이 움직이면 당연히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열이 그대로 우리 몸을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근데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은 똑같은 그 길을 걸어도 근육량에 따라서 열이 2배 차이 나죠? 비례하죠? 근육량이 2배면은 똑같이 걸어가도 체열이 2배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다리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스쿼트 같은 거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리 근육과 힙 근육이 안 빠지도록. 힙 근육이 단단해지면은 여기 허리 근육, 기립근이나 이 복사근 다 튼튼해져요. 특히 여기 복부 근육들, 요 근육들이 있어야, 여성들은 요 근육이 있어야 배가 안 차가워지지. 근육이 움직여줘야 근육에서 열을 내주니까.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배 근육이 없으면은 밥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볼록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오늘 몸청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몸을 청소시키는 거, 몸을 청소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정화시키는 것. 세포 조직을 정화하려면은 방금 말했듯이 림파액을 정화시켜야 되고, 림파액을 정화시키려면은 혈액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혈액을 정화시켜서 림파액을 정화시키고, 또 림파액을 정화시켜야 혈액을 정화시키죠. 림파액과 혈액을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맨 먼저 림파액과 혈액을 정화시키는 기본적인 것,
이게 장청이죠. 림파혈과 혈액이 오염되는 것이 우리 몸에 오염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림파와 혈액의 오염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세포의 대사 과정에 생기는 대사산물, 세포의 대사산물이 산성 노폐물들이죠.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산화 노폐물이라고 하세요. 사람들한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세포의 대사산물, 세포의 대사산물, 세포가 살면서 먹고 배출하는 것들이에요. 먹고 배출하는 것들. 우리가 먹고 배출하는 건 뭐예요? 똥이지 뭐. 똥하고요. 땀하고 숨이잖아요. 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도 똑같아요. 먹고 배출해요. 그게 우리 땀 깨끗해요? 이보시오. 우리 땀 깨끗해요? 똥 깨끗해요? 숨 깨끗해요? 오줌 깨끗해요? 이 전부 다 산성 노폐물들인 거예요. 산화 노폐물들. 우리는 뭔가를 우리 몸에 유익한 걸 먹고 그리고 그것을 산화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써요. 산화시켜서 떼서 쓰고 산화된 노폐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산화된 걸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산화된 걸 먹게 되면은 이거 원래 우리 노폐물이었죠. 이건 독이죠. 독을 먹는 거야. 이미 산화된 걸 먹으면. 음식을 상한다 알지? 산화되기 가장 쉬운 음식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들. 그래서 집안에서 음식을 할 때 일단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또는 찌개류나 뭔가 이렇게 생선류, 기름이 나오는 음식들은 그때 딱 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 참기름을 쳐가지고 고소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 이렇게 그때그때 먹는다니 하면 이거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반찬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소하게 먹으려면 빼서 그때그때 참기름 쳐먹고 그 끼니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산패되기 쉬운 게 지방 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포화 지방은 포화시키려고 내가 없어요. 원래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 이게 포화 지방. 이게.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빈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죠. 옆에 와도 이걸 잡으려고 할까요, 안 잡으려고 할까요? 안 잡아요. 근데 불포화 지방. 이거 없죠. 그러니까 옆에 오면은요. 덥석 잡아. 이게 산화예요. 포화 지방이 덥석 잡는 산소나 다른 물질, 수소 같은 걸로 그 수소를 버려버린다든지 산소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산화라고 그러죠. 그럼 포화 지방이 돼서 이것은 액체 성질을 잃어요. 고체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포화 지방. 그러면은 이것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액체 상태에만 통과하죠. 그래서 혈액을 오염시키는 것은 세포가 먹고 배설하는 그것과 소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장에서 음식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오는, 왜냐하면 혈액과 그 부패 독소가 우리 장 속에서 발생되는 독소의 80%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혈액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 우리 몸으로. 그러면 똥이 엄청 더럽죠? 그러면은 그게 더러운데 그게 몇 퍼센트냐면 20%라 이 말이에요. 80%는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똥이 더러울수록 내 몸이 그만큼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20%만 간 거라니까요. 5분의 1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는 그럼 어디로 가냐? 숨으로 나가고 오줌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이렇게 배출되죠. 그러니까는 이 오염을 없애는 거, 이 오염된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대사산물들이 세포 조직 속에
남아있거나, 남아있어서 못 빠져나오고 나오잖아요. 여기 장에 있는 요 오염물질들이 세포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거나 들어가서. 그러면은, 세포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혈액을 통해서 조직액, 혈액에서 말초혈관에서, 즉 모세혈관에서 조직액으로 들어가죠. 이 조직액이 임파액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다 모이거든요. 이 조직액이 세포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은 세포에 있는 여기 다 사용되고 이 조직액들이나 이 대사산물들이 다시 조직액으로 와서 임파관을 거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 속으로 모세혈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포는, 모세혈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혈관 말단에서 이게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가요. 능동적 삼투압에 의해서 조직액이 거기서 영양분만 필요한 건 빠져나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세포는 내놓고 다시 내놓으면은 임파를 타고 내놓으면 임파로 흐르다가 말초혈관을 통해서 또 혈액으로 흡수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교통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속에 조직액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요. 동맥과 정맥의 교환이 있고 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세포죠. 직접 동맥이 세포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정맥이 세포이고 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맥이 들어오고 정맥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즉 기본적인 이 조직액들, 이것은 임파액에 속하고, 그래서 이 임파액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이게 우리 몸이 정상으로 이 순환이 멈추지 않죠. 그러면은 이러한 조직액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이 세포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당기고 또 능동적으로 잡아 당기는 게 있고 삼투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걸 조절하는 이것이 정상적 기능을 해주게 하는 것이 뭐냐? 비타민이 아니란 얘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야 모든 것이 흡수와 배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미네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미네랄을 제한하는 어떠한 영양소도 단독으로 이동되지 못해요. 미네랄이 있어야만이 세포의 정기적 성질이 나타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영양소를, 그러니까 미네랄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없으면은 또 우리 몸속에 소금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현상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 조직액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죠. 더군다나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세포가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를 못하니까는 세포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져요. 세포 체온의 합산이 우리 체온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몸청이라는 것은 세포 조직을 정화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파액을 정화시켜야 되고 혈액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임파액과 혈액을 1차적으로 정화시키는 게 장청. 그래서 저희 자다민의 프로그램 중에 장청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은 장을 중심으로 장을 정화시켜서 장 내 숙변 그리고 가스가 안 차게 하고 또 잔변을 지나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장에 어느 정도의 활동 공간을 줘가지고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장 속에 아까 같이 가스나 잔변이나 숙변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장의
장 근육들이, 장 조직들이 많은 지하철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좀 여유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유분이 없다는 얘기는 장 내부 압력이 높다는 얘기고, 그것이 복압이죠, 복압. 그러면 장 근육이 굳죠, 내장들이. 그래서 장 내부를 좀 여유 있게 헐겁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장 내부에 압력이 안 생기죠. 이 근본적인 취지가 장청은 복압을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이렇게 조직을, 혈액과 임파액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특히 몸이 따뜻한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현저하게 몸이 정화되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청을 한단 말입니다. 장청한 다음에 이제 몸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장장몸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몸청은 아까부터 세포 조직을 정화한다고 했어요. 이게 소장 약 7m, 이게 대장 1.5m 약, 이게 직장 15cm, 여기가 항문.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위가 있죠? 요 앞에 뭐 있어요? 입이 있죠? 침, 타액, 치아 이렇게 있죠. 소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충분히 씹어 먹어라. 타액이, 즉 침이 충분히 음식에 버무려져야 한다는 얘기죠. 침은 강력한 살균제예요. 뿐만 아니라 침 속에는 탄수화물만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침을 아밀라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쌀을 계속 씹으면 달죠? 쌀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시키니까 거기에 이당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당류에서부터 심지어 단당류까지도 오래 씹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타액을 묻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타액이 많이 나와요. 특히 탄수화물 같으면요, 잘 씹어서 먹게 되면은 거의 80%가 침에 의해서 소화돼 버려요. 이미 전처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씹어 먹고 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위산이 듬뿍 나와야죠. 그래서 지방 성분이나 특히 단백질 성분들, 딱딱한 섬유소들, 그러니까 음식 상태로 있던 것들, 원재료 상태로 있던 것들을 위산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분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쪼개는 거죠. 이미 치아와 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해된 것, 특히 치아에 의해서 분쇄된 것, 내가 씹으면 씹을수록 위장에서는 준비해요. 그래서 타액을 충분히 묻혀야 되고, 만약에 자, 음식을 먹고 바로 국물을 마셨네요. 씹어야 안 씹어요? 안 씹죠. 타액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식사 중에 국물 떠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위에 내려갔어요. 국물을 많이 떠먹었어요. 삼키고 난다 계속 떠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위산 희석돼야 안 돼요? 위산이 희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화에 문제가 되죠. 소장에서 위장에서 이렇게 위에서 물이 일부 흡수되고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돼요, 물이. 근데 물과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서는 거의 수분 흡수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한단 말입니다. 80% 정도를. 그러면 소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장액이 나와요. 여기는 탄수화물,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다 나와요, 여기서. 물과 음식이 섞여 들어가는데 소장에서는 아무리 장액을 뿜어내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소장에서 하는 일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맨 먼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을 먼저 흡수를 해요. 그럼 소장이 그 흡수하다가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소장에서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음식이 부패하게 되고, 소화액이 뿜어지지 않으면은, 희석돼 버리면 음식이 부패해요. 그래서 대장으로 가요. 그래서 직장. 그래서 이제 대장, 여기서 문제가 될 때, 대장, 직장, 항문 질환이 오는 거예요. 요 중간에 S결장이죠. 그래서 대장 질환의 70%가 S결장에서 와요. S결장, 여기 왼쪽 아래쪽 S결장이. 이래서 장 속에는 잔변, 숙변, 가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혈관을 보자고요. 혈관.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 속에도 잔변에 해당되는 과잉 영양소들, 그 다음에 숙변에 해당되는 동맥 경화증, 그리고 정맥의 플라그, 정맥벽에 끼어있는 찌꺼기들, 그리고 장에서 들어오는 가스, 장의 복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조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가스들. 이 혈관에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일러에 에어차는 거예요. 보일러 에어차면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머리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오고요. 심각한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오죠. 이 가스 때문에. 그리고 이 가스들이 아까와 같이 가스 교환 때 아까와 같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동맥에서 들어오는 가스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또 정맥에서 들어오는 가스들. 이것들이 조직의 끝은 열려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가스들이 조직으로 들어가죠. 조직으로. 동맥으로 들어온 가스들. 또 정맥에 차 있는 가스들. 이것들이 조직역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특히 동맥에 있는 가스들이. 그러면 조직 속에 가스가 차죠. 그러면은 임파가 막혀요. 뭉쳐요. 그래서 사혈을 한다든지 부항을 뜨면은 뭉친 곳에 어깨 같은 데 많이 뭉치는 사람들 보세요. 어깨가 무겁고 목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구울직하게 이게 돼지 목살처럼 끼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항이나 사혈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거품 나와야 안 나와요?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장에서 흡수된 가스가 조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사혈을 할 때 같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뇌가 막힌 사람들 머리를 깎고 여기 백회나 이런 곳에 사혈하죠. 부항 뜨고. 이렇게 해서 혈관 속에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 속에도. 그러면은 몸청이라는 건 뭐냐?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과잉 영양소 동맥경화증에 있는 이게 죽상 동맥경화죠. 딱딱하게 콜레스테롤과 동맥의 염증에 의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칼슘과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동맥 안쪽을 파고 들어가서 동맥을 딱딱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딱딱하게 하는 것들, 톱으로 썰어도 잘 안 썰어질 만큼 딱딱해요. 석회화돼, 칼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시 뜯어먹는 것도 우리 몸에서 쌓이기만 하느냐, 이거 다시 뜯어먹는단 말입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분쇄기 있죠? 깨는 거. 깬 다음에 놔두나요? 싣고 가죠? 이 분쇄하고 깨는 거. 요 깨는 것이 뭐냐면, 깨서 싣고 가는 게 뭐냐면은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HDL, 단단한 콜레스테롤 작아가지고 밀도가, HDL 하이 덴서시티, 밀도가 높은 거. 딱딱하죠?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정맥에 있는 플라그도 데리고 가지만은, 그 다음에 정맥에 있는 플라그들, 기름기들, 정맥을 흐르는 기름기들이, 노폐물들이 정맥벽에 달라붙게 되죠. 가스들. 이것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아까 같이, 요것은 장에 있는 숙변과 같은 것들이고, 과잉영양소는 잔병과 같은 것들이고, 가스, 장 속에 있는 부패가스와 같은 거예요. 이게 들어있죠, 그대로. 그러면 몸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요것을 빼줄 때, 이것들은 이 혈관을 통해서는 직접 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걸 빼줄 때, 혈관이 정화될 때, 조직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빨아들일 다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혈관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세포 조직이 정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세포 속에서 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어야, 여기가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비어야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는 게 몸청이에요. 그러니까 장청은 몸청을 위한 전 단계, 전처리. 먼저 가장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래서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본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몸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정화가 되죠. 근데 장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은 이것들이 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장청, 몸청. 이제 몸청일 때 혈액과 임파, 이것들이 정화될 때, 이것들이 몸청할 때 특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3일 동안 대체식을 하잖아요. 3일 동안 대용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칼로리를 현저하게 줄여요. 그러면은 말했듯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또 임파관에는 많은 임파구들이 돌아다녀요. 왜 임파관에 임파구들이 돌아다닐까요? 혈관보다도 임파관에 훨씬 더 많이 임파구가 있어요. 그래서 임파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수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만약에 지나친 게 있으면 거기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때 먹어 치워줘야 되죠.